녹차는 오랜 세월 동안 동아시아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과 중국은 수천 년 전부터 녹차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녹차는 전 세계적으로 그 건강상의 이점 때문에 널리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녹차가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녹차에는 다양한 항산 화제와 생리활성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은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입니다.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항산화 효과는 노화를 늦추고 항암 작용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는 녹차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녹차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녹차에 포함된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연소를 도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점은 특히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녹차의 항염 효과는 우리가 흔히 겪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여드름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녹차가 다양한 뷰티 제품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녹차의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녹차의 카페인 함유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에 2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녹차를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아침에 마시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녹차를 마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집중력과 주의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녹차는 그 자연스러운 성분과 다채로운 효능 덕분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며 이는 건강한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차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루 한 잔이 녹차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녹차의 다채로운 이점과 그 역사적 의미를 알고 나면 녹차가 단순히 차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녹차 한 잔을 마실 때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와 효능을 떠올리며 마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 모두가 한 번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법을 찾아 나선 적이 있을 것이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요즘에는 특히 유명 블로거들이 추천하는 여러 건강 습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유명 블로거가 추천한 건강 습관을 그냥 따라해도 될까? 난 30대의 직장인이었고 항상 바쁜 업무와 직장 생활로 건강관리에 소홀했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호평이 자자한 유명 블로거의 건강팁 목록을 발견했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건강 습관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아침에 공복에 레몬 물 마시기, 하루에 만보 걷기, 전자기기 사용 전 스트레칭 하기 등 다양한 습관들이 있었다. 첫날 아침 나는 블로거의 말을 그대로 따라 레몬 물을 마셔보았다. 상큼한 레몬 향은 피곤한 아침을 깨웠고 그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다. 출근 전에는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었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걸어서 출근한 덕분에 만보를 걷는 목표에 더욱 가까워졌다. 몇 주 동안 블로거의 건강 습관을 꾸준히 따라하며 나는 점점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기분도 상쾌해지고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기분 좋은 변화를 넘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간헐적으로 소화 문제가 생겼고 오히려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내가 과연 모든 건강 습관을 내 몸에 맞게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걸까? 사람마다 체질과 생활 방식이 다르고 각자의 건강 상태나 환경에 따라 필요한 관리 방법도 상이하다. 블로거가 추천한 건강 습관들이 누구에게나 맞는 열쇠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나는 블로거의 조언을 참고하듯 나만의 방식을 찾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의사나 전문 영양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확인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스스로의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고 조금씩 나에게 맞는 패턴과 습관을 찾아갔다. 결국 유명 블로거의 건강 팁은 좋은 출발점일 수 있다. 하지만 다소 맹신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버전으로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내게 맞는 건강 습관을 찾기까지 약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몰라도 그 과정은 반드시 가치 있는 일이다. 세 번째 이야기, 운동이 끝난 후의 기분은 그야말로 상쾌하고 충만하다. 헬스장을 나서며 철제 덤벨의 무게감을 떠올리면 자신에 대한 작은 성취감이 밀려온다. 하지만 운동의 완성은 그저 피트니스 센터를 떠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근육을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이다. 특히 운동 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은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과 방법이다. 단백질은 근섬유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필수 영양소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최적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시간대를 흔히 단백질 윈도우라고 부르며 이 시기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의 합성이 극대화된다. 하지만 이 시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윈도우가 생각보다 훨씬 넓다고 설명한다. 즉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은 단백질 쉐이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헬스장을 떠나기 전 물이나 우유에 단백질 파우더를 타서 마신다면 빠르게 필요한 단백질을 충족시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단백질바 같은 간편한 형태의 간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러한 고단백 간편식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에서 고품질의 자연 단백질을 얻는 것도 신체에 매우 유익하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달걀 등은 높은 생물 가치를 자랑하는 단백질 원인이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이러한 자연 단백질 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제공하여 단지 근육 회복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탄수화물 또한 운동 후 중요한 영양소로 작용한다. 탄수화물은 근육 글리코겐 저장을 회복시키며 단백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근육의 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동 후 단백질만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단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운동 후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체내 수분 균형은 전반적인 신체 대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탈수가 발생하면 근육 회복도 더디고 최상의 성과를 얻게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운동 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기본이다. 결론적으로 운동 후 단백질 섭취는 최적의 시간과 방법을 잘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몸을 잘 돌보며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자연과 공명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할아버지 김씨였고 그는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가 어떻게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항상 궁금해했지만 노인은 그저 미소 지으며 자연과 지혜롭게 공존하는 법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마을에는 감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침과 콧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김씨 할아버지는 마을 회관의 사람들을 모아 자신만의 자연치유법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싶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 속에서 자라면서 주변의 모든 생명체와의 공존에 대해 배웠단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을 잘 알고 잘 활용하는 방법 또한 배웠지. 나는 이를 통해 내 면역력을 높이는 법을 깨달았고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어. 할아버지는 이렇게 운을 떼며 몇 가지 꿀팁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몸에 좋은 곡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감기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란다. 나는 매일 아침 레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레몬의 신선함이 하루를 활기차게 하지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적절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승마를 하거나 마을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몸이 따뜻해지면서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지. 그러니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조금이라도 걸어보길 추천해. 할아버지는 담담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명상과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한편에 있는 큰 나무 아래서 그는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보아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따라온단다 라고 할아버지는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연이 주는 다양한 약초와 꿀을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을 근처의 산과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다양한 약초들을 소개하며 특정한 약초, 차를 만드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꿀과 생강을 넣은 따뜻한 차가 노인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꿀은 자연이 주는 달콤한 보약이지. 감기에 걸렸을 때나 걸리기 직전에 따뜻한 꿀차 한 잔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질 거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났을 무렵 마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꿀팁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을에는 감기로 고생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얻는 건강의 가치를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자연치유법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졌고 마을은 다시 평온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이 주는 작은 지혜들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